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비가 계속 와서 일을 못하고 있다가 비가 잠깐 멈춘 사이에 산에 있는 나무들을 좀 깎았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이제 풀을 깎았죠. 예초기로 한 4일 동안 열심히 풀을 깎고 그 다음에 또 풀을 깎자마자 비가 와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카톡도 많이 주셨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과 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은 나무가 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이상해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나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장마철이라서 산이라든지 임야에 가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좀 날이 좋을 때 한번 가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나무들이 아마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나무가 이상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무가 병이 들었거나 혹은 나무가 죽었거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엄나무 묘목이나 두릅 묘목을 심고서 나무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는 7월부터 8월, 9월 한 3개월 정도 그 사이에 대부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장마를 기점으로 해서 장마 시작, 그 다음에 장마 끝, 그 다음에 장마 끝나고 무더위가 막 시작될 때에 그때 이제 나무들이 많이 죽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년 봄 같은 경우에는 날이 너무 가물어서 나무가 많이 죽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좀 습해를 많이 본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영상이지만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몇 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풀을 좀 함께 키우면서 묘목을 관리하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나무 옆에 있으면 나무를 못 살게 하고 나무를 좀 죽이거나 나무를 고사시키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풀이 나무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묘목을 심을 때 저도 올해 몇천 그루를 심었거든요. 있는 농장도 관리하기 힘들지만 또 이제 다른 의미로 나무를 또 몇천 그루를 더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에, 묘목을 심을 때에 멀칭이나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닐 멀칭을 하거나 무슨 다른 제초 매트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이익도 있지만 또 이익과 함께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냥 풀을 같이 키워서 예초 작업을 2번, 3번 정도 해주는 것을 대부분 선정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가물 때는 풀이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가뭄을 해소해 주기도 하고 또 땅이 너무 습할 때는 풀이 그 습을 많이 좀 흡수를 해서 엄나무보다 조금 더 커져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습을 많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하는데 가끔 보면 나무 주변에 비닐 멀칭을 하거나 혹은 아예 그냥 그 제초 매트를 깔아서 전혀 풀이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올해와 같이 기상이변이 있거나 좀 힘들 때는 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도 합니다. 비가 계속 와서 너무 땅이 습한데 풀이 없으면 땅이 굉장히 마르거든요. 땅이 굉장히 더워지거든요. 달궈지거든요. 땅만 달궈지면 상관없지만 수분기를 많이 머금은 땅이 말라야 되는데 그 수분기를 머금은 땅이 계속해서 멀칭 사이에서
막 땅이 막 펄펄 끓는 거예요. 막 익어요. 그러면 나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는 멀칭이 있어서 멀칭 자체가 대부분 검정색이잖아요. 이 검정색이 햇빛을 받음으로써 더 땅의 지열을 높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 나무가 많이 죽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장마철에는 멀칭을 좀 벗겨놨다가 또 장마가 끝난 다음에 멀칭을 다시 씌우든가 뭔가 좀 조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멀칭이 대부분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멀칭이 주는 장점보다는 나무에게는 단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닐 멀칭을 이랑 쪽에는 하지 않고 고랑에만 멀칭을 하고 나무가 있는 곳에는 그냥 풀을 자라게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장마철에 풀이나 제초 매트, 그 다음에 습기 혹은 열기 이러한 것들은 나무에게 결코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장마철에 좀 저희가 조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물 고임이에요. 많이 아마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두릅이나 엄나무는 습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 습기에 약하다는 게 어떤 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 땅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나무가 생장하는 데 필요한 그 이상의 물기를 머금고 있다면 나무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두릅은 뿌리가 옆으로 퍼지죠. 엄나무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들, 땅이 어떻게 말라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시고 어느 정도 물기를 아마 이렇게 잡아 놓으셨을 것 같아요. 밭이든 임야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에 조금 어느 정도를 약간 파서, 그러니까 고랑고랑마다 파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재배하고 있는 경작지에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좀 주변만 뺑 둘러서 파거나 중간에 십자 모양으로 파거나 해서 물이 어느 정도 배수가 될 수 있게만 처리해주면 실제로 땅이 마르는 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매트로 꽁꽁 싸매고 있다면 그 땅이 마를 시간이 없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가뜩이나 요즘처럼 기상이변이 엄청 가물었다가 엄청 비가 왔다가 이런 것이라면 오히려 나무를 심고 풀을 같이 키우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풀이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장점들, 수분을 흡수한다든지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어떤 더위를 좀 이렇게 흡수한다든지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은 어떻게 보면 농사의 적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풀을 없애는데 굉장히 좀 열심을 내시는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다면 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을까,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나무 농사에는 조금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와 함께 이런 물고임 같은 경우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또 풀이 물을 해결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적으로 약간의 어떤 그 고랑을 판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너무 방심해서 그냥 내 땅에 물이 얼마큼 차는지 그냥 잘 모르고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고임이라든지 어떤 풀, 매트, 열기, 습기 이런 것들이 나무 농사를 짓는 데는 굉장히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나무가 많이 죽어요 라고 하면서 사진을 좀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잎이 떨어진다 이 말을 많이 하세요. 이 사진을 여러분이 혹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물고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요 나무에 보면 나무 가에 물이 막 너무 질게 막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물이 차 있으면 결국 뿌리가 퉁퉁 불어서 수분 활동을 못하죠. 그러면 이제 이파리가 밑에서부터 썩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다 썩어요. 그리고 결국은 물이 다 빠져도 이렇게 한번 상한 뿌리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무가 까맣게 말라서 죽습니다. 이렇게 물이 차 있는 땅은 대부분 다 하루나 이틀 정도면 나무 잎이 저렇게 까맣게 부서지듯이 만들어져서 대부분 나무들이 죽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엄나무가 잘 자라요. 막 50cm, 1m씩 자라요. 자랐는데 갑자기 뭐 이파리도 잘 크고 뭐 대도 쭉 올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비가 그치니까 날이 덥고 하니까 이파리가 축 처지면서 뒤로 뒤집혀지는 것 같이 되면서 이파리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떨어져서 죽어가는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두릅이나 엄나무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병이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병보다는 땅이 굉장히 습한데 비가 많이 와서 땅이 굉장히 습한데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갑자기 온도가 막 30도 이렇게 막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땅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이미 습이 많아서 막 뜨거워진 그 상태인데 온도가 막 확 올라가면서 이 땅을 덮이는 거예요. 땅을 뜨겁게 만들면 나무가 수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원한 물을 끌어올려서 자기 입으로 보내야 되는데 나무의 그 뿌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런 나무들을 캐보면 뿌리가 고무줄처럼 퉁퉁 불어 있어요. 수분 활동을 못하죠. 그러면 결국은 잎이 말라서 축 처지다가 나중에는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줄기만 있다가 이 줄기도 초록색이었는데 갑자기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검정색으로 변하고 나무가 고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한 밭에 요거는 괜찮은데 요거는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혹은 어떤 경우는 나무를 심었는데 뭐 한 1000주 중에 100주, 200주가 이렇게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나무는 멀쩡한데 이렇게 고사를 해요. 그런데 장마 중에 비가 많이 오고 땅이 습한데 나무가 이렇게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날이 더워지면서 이렇게 고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장마가 끝나고 문제예요.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날이 더워질 텐데 본격적으로 날이 더워지면 땅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나무가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엄나무나 두릅 공통적으로 그렇게 잎이 축 처지면서 죽으면 어떻게 사람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날씨가 좀 서늘해지거나 그러면 혹시 몰라도 나무가 이렇게 막 이파리가 축 처지는 데는 하루나 이틀 만에 나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또 이 상태로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여기에 멀칭까지 돼 있다고 생각하면 나무는 더 덥겠죠. 그러면 더 빨리 나무가 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풀 속에 묻혀서 그냥 풀이 열기와 습기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무가 좀 덜 자라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8월 한 15일까지만 나무가 견뎌주면 괜찮은데 8월 15일까지 날씨가 굉장히 더울 거기 때문에 나무가 얼마나 많이 더 고사할지 저는 나름대로 좀 많이 좀 근심도 되고 걱정이 돼서 이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무가 이파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엄나무든 두릅이든 마찬가지예요.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이 나무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줄기가 초록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변하면서 마르기 시작할 텐데, 그럴 때 이걸 나무를 캐보면 뿌리가 까맣게 썩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뿌리에서 병이 생겨서 다른 나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죽은 나무가 있다면 그냥 빨리 캐서 어디 멀리 버리시거나 수확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다른 나무의 피해도 좀 약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엄나무는 이렇게 죽지 않는다면 대부분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릅입니다. 두릅은 이제 지금부터 비가 이제 이번 주까지 오고 대부분 멈출 텐데요. 비가 멈추기 시작하면서 막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습과 열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들이 병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두릅 병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두릅 이파리가 쪼글쪼글해진다든지 이파리에 뭐 녹색으로 이렇게 벌레집 같은 게 생기는 녹병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두릅밭의 일부에 이파리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병들이 막 생기는데, 지금 장마가 끝남과 동시에 막 생기는 것들은 이제 더댕이병 이런 것들입니다. 또 두릅과 함께 엄나무를 보시면 엄나무 잎사귀에 갑자기 고동색 반점 같은 게 막 생기면서 나무가 벌써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것들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병들이 생겼을 때는 이러한 병들은 약을 통해서 나무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멈추고 시간이 되시면 내 밭에 병이 없더라도 방제를 좀 해주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유익한 것입니다. 날씨가 좀 덥지만 그런 것들을 해주면 나무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 엄나무나 뭐 두릅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뭐 약 이름 한다면 리도밀, 그 다음에 베노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균성 농약들이에요. 그래서 리도밀 골드라든지 리도밀 MG라든지 아니면 베노밀이라든지 이게 약이 별로 비싸지가 않거든요. 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셔서 적당한 양, 거기서 이제 정해준 양이 있거든요. 그걸 희석해서 나무에 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쪼글쪼글한 나무도 뿌려주고 쪼글쪼글하지 않은 나무, 건강한 나무까지 다 뿌려주시고, 할 수 있다면 그냥 땅에까지 전부 다 쫙 뿌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그 동력 이렇게 엔진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쫙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전체를 방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이러한 것들은 보통 한 번 방제 쫙 해주시고 한 3일 후에 한 번 더 해주시면 나무가 바로 살아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쪼글쪼글해진 잎은 그냥 그대로 있지만 새순이 쫙 올라오면서 정상적으로 착 바뀌는 그러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땅이 뭐 오염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방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 약을 통해서 더댕이병이라든지 뭔가 종류의 세균성 질병들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것과 함께 세균성 질병과 함께 또 막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것들이 뭐냐면 외국산 선녀나방 이런 것들이에요. 나무가 갑자기 하얗게 되면서 막 나비 같은 것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요것도 한번 물어보셔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한번 방제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이 리도밀 골드나 리도밀 MG, 그 다음에 베노밀 이런 것들은 가까운 농약사에 가시면 대부분 있고요. 또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자재 마트 이런 데 가보시면 대부분 있고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방제를 해주시면 나무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급하게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병이 발생하고 있고 나무가 자꾸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짤막하게 촬영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밭을 한번 돌아보시는데 비가 많이 오고
또 산사태 염려가 있어서 산에 가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하시고, 비가 안 오고 비가 그치고 하루나 이틀 정도 좀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밭이나 이런 데는 해가 좀 나고 하면 가셔가지고 한번 돌아보시고 나무가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미리 방제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나무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